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는 주말 원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주관하는 이들이 원주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원광수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시내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오는 9일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집회를 열 계획으로 경찰은 100명, 주최 측은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원광수 원주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이번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신고도 이들이 했는데 한 명은 원광수 시장이 대표로 있었던 시민단체의 현 대표이자 원주시 특별보좌관,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인사입니다. 다른 한 명은 원주시 홍보위원장, 시정자문위원회 문화도시위원장, 관광진흥자문위원, 특별보좌관, 국도비 민간협력추진단 등으로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로 원 시장이 취임 초기 업무용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단골식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와 결사,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집회를 시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시장 최측근 인사들이 주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이런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시장님의 시정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는 이걸 시장님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나? 시장 최측근 인사가 개최하는 집회인 만큼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광수 시장은 선거법 등을 고려해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를 준비한 인사는 적절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만큼 시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난달에 관련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부당해고였음이 확정됐는데요.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판단을 수차례 받고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소송은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지역 축제위원장을 겸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도 조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조 씨가 축제위원장을 겸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속적, 정기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닐 뿐더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처한 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행정소송과 같은 이유로 조 씨가 승소했습니다. 이미 5차례에 걸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심을 끝으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은 1심이 끝난 뒤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징계 사유 자체가 비이성적인 사유였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공단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번의 노동위원회와 4번의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 대응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며 해임 건은 단순한 행정적 과오가 아니라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맞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에게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금 확보입니다. 이런 걸림돌을 걷어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가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에서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김우식 대표. 지난달 수출 전략 간담회에서 강원도의 보조금 지원이 사업 초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젖을 떼는 것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내 손가락으로 밥을 퍼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 강한 게 훨씬. 이런 보조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가 올해부터 기업에 투자금을 주는 벤처 펀드를 조성합니다. 정부에서 600억 원을 지원받고 춘천과 홍천, 원주와 강릉 등 7개 지자체가 총 425억 원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억 원에서 많게는 1,500억 원까지 모이게 됩니다. 펀드 운영은 민간에 맡겨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민간 투자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는 한마디로 투자 손실이 날 것 같은 기업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가 되는 거죠. 자금을 투자해 기업 지분을 취득한 뒤 이익이 나면 되팔아 펀드 규모를 키우고 이 돈을 또다시 투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미래 에너지와 방위 산업을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모두 김진태 도정의 전략 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업 업종에 따라 투자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시장 논리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이어서 투자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보조금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펀드 의사 결정 과정에 강원도가 한 축으로 참여해 극단적인 투자금 쏠림 현상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졸업한 강원 지역 고3 재학생 73명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7명 늘어난 건데요. 수도권 주요 대학과 강원도 내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3 재학생 73명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7명, 무려 5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명만 정시로 진학했고 72명은 모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 4곳에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한 재학생과 졸업생 137명 가운데 95%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지역 인재 전형에 강원도 학생들이 대부분 다 충족을 해서 최저학력을 충족을 해서 합격하는 일이 있었고요. 치대와 한의대, 약대까지 더하면 의학학 계열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은 모두 105명에 이릅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45명, 사관학교는 6명이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7개 주요 대학 진학률은 2.58%, 강원 지역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6.5%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의대 합격생이 늘고 주요 대학 진학률도 제자리를 지켰다며 학력 최우선 정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학력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학 입시 결과가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원 지역 의대 정원이 작년보다 62% 늘었기 때문에 56%가 증가한 재학생 의대 진학률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학생들의 합격생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지금 이게 뭐 다른 어떤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수험생이 1,000명 늘어나고 입시 전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면밀한 진학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상지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을 마감한 결과 99.7%의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지대는 32개 학과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융합 계열의 미등록자 5명을 제외한 1,526명이 등록해 일반 학과 기준으로는 100% 등록률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학내 분규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지대는 2023학년도 86%, 2024학년도 92.8%에 이어 올해 99.7%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늘 강원도 내 16개 투표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원주에서는 중앙동과 태장동 두 곳의 일반 투표소가, 단구동의 총회, 대의원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가 진행됐고 강원도 전체 투표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39명을 포함해 51명의 이사장을 선출하며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 병원 건립에 앞서 지어진 별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4,072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신축 별관에는 의생명연구센터와 방사선 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등이 들어섰고 지하에는 주차장 150면이 생겼습니다. 새 병원 별관은 지난 2023년 착공해 지난달 말 임시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한편 새 병원 본관은 올해 8월 착공해 20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조성된 평창바위공원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바위공원은 17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장암산의 절경과 100여 개의 수석을 볼 수 있으며 캠핑데크, 주차장, 화장실, 야외 무대 등 편의시설도 갖춰 캠핑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평창읍 사무소는 본격적으로 캠핑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보조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3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어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봉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 신상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원주시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봉산동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도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고등학교 이전과 남녀공학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존 고등학교의 혁신도시 인근 이전이나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